지금은 뭐 지수자 전환 관련된 거에 대한 배팅을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도도 철강 업황이 양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안녕하세요. 박성봉입니다. 오늘은 철강 산업 관련해서 이제 업황 업데이트와 그리고 국내 고로사들, 그러니까 포스코, 현대제철 관련해서 좀 최근에 이슈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철강 가격이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5월 중순에 고점 찍고 5월 달에도 한번 좀 조정이 세게 있었다가 이후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0월 달부터 다시 좀 가격이 좀 세게 빠지고 있고요. 일단 뭐 철강 수급 자체가 크게 나빠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해 여름철부터 중국의 전방적인 그 고정 투자 지표들이 크게 악화되면서 철강 수요도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어쨌든 중국이 탄소 배출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이상으로 철강 감산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빠진 건 어쨌든 원재료 가격, 철강수 가격이 좀 빠진 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중국 철강 회사 중에 이제 바오사 같은 경우 올해 한 6월 달부터 한 11월까지 거의 5개월 연속으로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통 가격 하락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 다행인 점은 이제 12월 달 가격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동결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 가격 하락세도 이제 거의 거의 중단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가격이 세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가들 가격은 그렇게 세게 빠지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5월 중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한 9월 달부터는 좀 가격 정체되고 나서 10월 달에는 이제 열연 중심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열연 가격이 톤당 한 80만 원 정도 초반 인구에 비하면 한국 가격은 거의 120만 원을 여전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격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올해 9월까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10월 달부터 소폭 조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열연 가격은 톤당 한 210만 원 정도로 거의 중국 가격 대비 2.5배 정도 높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중국 가격이 올해 5월 중순 이후부터 조정이 있었고 10월 달에도 세게 조정이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뭐 한국 가격도 거의 한 달 정도,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같이 조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구조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해서 감산을 세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여름철에 이제 그 철강 제품 수출할 때 기존의 그 증치세 환급 제도가 전격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력 비용 자체도 전반적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중국 철강 제품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어쨌든 2030년도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 피크아웃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상황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운송이라든지 건설 이런 일부 산업들은 피크아웃 기간을 되게 늦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2035년도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을 거의 많이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철강 산업인데,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아웃 기간을 되게 짧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탄소 배출 규모가 한 100억 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대략 18% 정도인 18억 톤 정도를 철강 산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2030년도까지 중국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 피크아웃을 달성을 하기 위해선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작년 18억 톤이었는데 이거를 2030년도까지 13억 정도로 거의 5억 톤 가까이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억 톤을 줄이기 위해선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조강 생산량이 한 10억 5천만 톤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2025년도까지 1억 톤 정도를 줄여서 9억 5천만 톤으로 감축을 해야 되고 2030년도까지는 추가로 또 5천만 톤을 더 줄여서 9억 톤까지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에 그 철강 산업을 돌이켜 보면 2015년도를 제외하면 거의 매년 하이싱글에 가까운 철강 생산 증가율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올해 저희가 중국 철강 생산량이 작년 대비 한 3%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년 연간 한 2에서 3% 정도 생산량을 줄여야지만 2030년도 중국 전체로 탄소 배출 피크아웃 목표를 달성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철강 감산하는 게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연간 매년 계속되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안 그래도 그 철강 제품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퇴색이 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공급이 줄 거기 때문에 수출은 구조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 십몇 년 동안에 중국이 철강 섹터만 놓고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급망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공급망 역할을 앞으로는 더 이상 안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면 중국 철강 가격에 의해서 국내 가격이 시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갔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되게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하반기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재료 가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강석 가격은 올해 7월 달에 거의 톤당 200불을 상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폭락을 해서 지금은 거의 100불 초반 정도로 고점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료탄 가격이 이제 거의 3분기 때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후에는 또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연말로 갈수록 어쨌든 원료탄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로사들 원가 부담은 점점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원재료 투입 단가가 아마도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고로사들이 가격 정책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마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원가 빠진다는 거를 이제 고객사도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1월 달이나 아니면 2월 달부터는 국내도 가격 인하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 인하 폭이 원가 빠지는 폭보다는 당연히 저희는 뭐 덜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만큼만 가격을 인하를 하지 원가 하락하는 폭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 인하를 시키면서 스프레드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도 최소한 지금 정도의 높은 수준의 스프레드는 유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철강석 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최고치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철강 감산을 세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뭐 철강석 가격은 저희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더 100불 아래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그 경제공작 회의가 개최가 됐죠. 그러니까 참 다행인 점은 올해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그 기조 자체가 감독 규제였습니다.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규제, 뭐 전반적인 이런 그 감독 규제가 기본적인 스탠스였는데 내년에는 이 스탠스가 안정으로 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시경제 관련된 정책들이 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쪽에 약간 좀 우호적으로 전환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철강 수요가 올해 여름철부터 급격하게 감소가 됐지만 아마도 내년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서서히 이제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중국 철강 수요는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 때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공급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한 감산 목표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살아나는 걸 맞춰서 연간으로 보면 분명히 올해 대비 감소는 하겠지만 내년도에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생산량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수요가 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수급이 급격하게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올해 정도의 지금 정도의 스프레드는 내년 계속해서 유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포스코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뭐 이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포스코가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동시에 이제 장기 성장 전략 같은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철강 사업만 한다라는 그런 약간 판에 박힌 인식을 좀 깨겠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뭐 포스코 그룹이 철강 말고도 뭐 2차전지 관련된 뭐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매출액에서 큰 폭을 차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깨겠다라는 의지고요. 지금 올해 포스코가 기업 가치가 한 4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30년도까지 한 3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철강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증설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비 대략 한 40% 정도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철강보다는 신성장 쪽에 이제 생산 능력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양극재랑 음극재 같은 경우는 올해 캐파가 11만 톤인데 이게 2030년도에 68만 톤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고 리튬 같은 경우도 현재는 생산량이 거의 미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30년도에 22만 톤 그리고 수소도 현재는 뭐 생산량이 거의 없긴 하지만 30년도에 50만 톤까지 생산 체제를 확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장기 성장 전략이야 뭐 저희가 뭐 현재로서는 이게 무조건 뭐 갈 거다 안 갈 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약간 좀 희망 섞인 기대감도 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장기 성장 전략은 뭐 차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과연 이제 지주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에 있는 철강 사업 부분이나 아니면 신사업 관련해서 이제 분할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좀 관심이 제일 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적 분할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적 분할을 기대를 했던 투자자들이 아마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보고 있고 그로 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사회가 있었던 금요일 날 주가가 좀 이제 한 4~5% 정도 빠졌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화학회사들이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이 세게 왔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포스코도 물적 분할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만족해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포스코 경영진도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는 불식을 시키고자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철강 사업 부분, 그러니까 철강 사업 부문을 상장을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신성장 관련된 회사들도 새로 이제 설립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지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뭐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조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주가 측면에서는 만약에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으면 뭐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는 견해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빠져야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1월 28일 날 임시주총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건 통과 여부도 좀 결론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주사 전환 관련된 거에 대한 배팅을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도도 철강 업황이 양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포스코 실적도
올해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 뭐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대차 그룹으로 가는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12만 원 인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 영업이익 증이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형 고로사 위주로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